잘 보세요. 자, 두 가지 정도 방법을 해볼 테니까. 얘랑 접한다 그랬죠? 옛날은 어떻게 풀었는 줄 알아? 이런 걸 좀 같이 공부해야 돼. 옛날엔 어떻게 풀었는 줄 알아? 오, 이렇게 놓고 뭐 그다음 이렇게 했죠. 아니요. 네. 그렇잖아. 근이 하나니까 이게 중근인 거 아니야. 이게 교점 찾는 식이고. 알아듣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차엔 판별식이 없어. 그리고 3차는 직선이랑 접할 때 교점이 하나도 아니야. 두 개가 될 수도 있거든. 아직 안 배웠지만. 그치? 그래서 이제 기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곡선이 있는 거야. 어떻게 생긴지 몰라. 여기는 5x-8이랑 윽 하고 접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지. 점을 잡습니다. 훌륭해. 점 잡은 다음에 뭐 할까요? 첫방을 써요. 첫방을 써요. 알겠어? 그럼 얘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이렇게밖에 못 풀어. 요게 점이지. 접점은 곡선으로 잡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잡고 나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이제 빨리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 가신 거죠. 기울기 쓰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얘가 몇? 그렇지, 잘한다. 기울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살짝 전개를 해주면, 근데 전개할 때 얘들아 있잖아. 이거 그냥 5니까 5로 놓고 전개해도 돼. 어차피 이거를 다 전개해서 매칭하면, 연립방정식 풀면 이게 5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또 연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만큼이 지금 y절편의 정체가 되는데 맞아요? 얘가 몇?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연립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차수가 너무 높잖아. 그래가지고 요거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요 a를 t로 바꾸는 거야. 이해돼? 이젠 대입법밖에 없는 거야. a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풉니다.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A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시겠어요? 나도 아직 참이 덜 깼어. 아시겠어요? 요거 여기다가 넣으면은 어차피 5 뺄 거니까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와도 되지. 아무튼 조금만 해봐. 여기다가 이제 t 곱해주자 바로.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3t 3승 플러스 4t 제곱 되고 있어?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3승에 플러스 2t 제곱이 돼. 8 가지고 오고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요. 2 넣으면 조립제법 되죠? t는 2야. 그럼 t가 2라는 건 얘가 2라는 거니까 4, 3,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돼서 a는 1이야. 이렇게. 돼요?
계산이 만만치 않죠. 다른 방법도 하나만 줄게. 결국 비슷한 식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얘들아 처음엔 이렇게 연습하는 게 맞아. 지금은 이렇게 연습하는 게 맞다. 왜냐면 접방을 써서 이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긴 해. 여기가 뭐야? 교점이지? 교점이니까 이렇게 잡긴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티 넣은 거랑 여기 티 넣은 게 같아야 되는 거야. 왜? 교점이니까. y값이니까. 요거 t를 여기다 곡선에다 넣어서 y값 조사하는 거랑 t를 직선에다 넣어서 y값 조사하는 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t를 여기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 기울기를 줬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식 두 개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쓴 거냐면, 니네 68쪽 보면 유형 43번 공통접선에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두 문장 강조해 줬죠. 외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라는 성질이랑 기울기가 같다는 성질로 식 두 개 세울 수 있다 그랬잖아. 방금도 요거 한 거야. 사실 이것도 두 도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못하는데 저걸 연습하면 안 된다. 됐어요. 자, 다음 19. 자, 원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자, 이것도 솔루션 1, 2 줄 거야. 빌리면 이해돼? 좋았어. 강의 어디까지 보고 왔어? 미분법은 봤어? 다행이다. 잘했어. 자, 원점에서 4차 함수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찾아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4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원점이 있는 거지. 이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그려줄 수가 있는데 이 두 접점을 찾아가지고 이 두 접점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내가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을 그렸거든? 왜 Y축 대칭이 이게? 봐봐. 위에 거 fx로 주면 f-x 한번 조사해 볼래? 어머! x를 넣어도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함수식이 똑같이 생겼네? 이런 걸 우함수라고 해요. y축 대칭 함수. 이런 표현 나랑 배운 적 있지? 기억나세요?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이제 우함수야. 그래서 y축 대칭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릴 수가 있어요. 되세요? 뭐 모양이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럼 곡선 밖의 원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리는 상황이지? 뭐 세팅 하라 그랬어? 니네 공부하네. 모르겠다, 망했다. 접점 세팅밖에 모르겠어요. 접점 세팅, 접선 세팅이야. 니네 공부하네. 아니 이거 맨날 쌤이 말해가지고 그냥 공부 안 해서 내일 바뀐 거예요. 아주 기특해요. 이게 접점을 잡고 도함수를 이용하면 여기다 t 넣은 기울기랑 니네 올해 고3들보다 내년에 더 잘 되겠다. 니네 하는 꼴을 보니까. 저도요? 야르! 공부하네 얘들아. 이게 간만에 느껴보는 물론 올해 고3 애들도 잘해. 작년에도 잘했는데 그래도 매년 느끼는 게 애들 공부 진짜 안 한다. 애들 진짜 야 빠가야로들 막 이런 생각을 맨날 하거든. 매년 멍청해진단 말이야. 근데 올해 약간 샥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알았어요. 어쨌든 첫방 썼어요. 이제 여기다 뭐 넣어요? 뭐 넣을까? 0. 원점을 넣어요. 문제에서 준 곡선 밖의 점은 지날 테니까. 근데 이거 왜 못 풀었니?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이러면 안 좋은데? 풀기 싫어가지고. 장난이에요. 진짜 몰라서 푼 거예요.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그럼 애들한테 피해잖아. 아니 그렇게 야근이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여기 봐. 이제 3t 4승은 12여서 t가 루트 2예요.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풀마 루트 2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접점 두 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시작한 거지. 얘가 루트 2, 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야. 근데 루트 2를 넣든 마이너스 루트 2를 넣든 y 좌표값이 같을 거 아니야. 4승이니까. 그러면 y 좌표값이 같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는 x 값의 차만 구하면 되지. 그래서 2루트 2입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솔루션 2는 이제 별건 아닌데 내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 찾는 문제는 아니잖아. 접점 좌표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변순변이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t만 찾을 때 얘가 훨씬 빠르거든요. 접점 세팅을 하고 나면 곡선 밖의 점과 함께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t분의 t4승 플러스 12. 맞아요? 저게 뭐였죠? 아, 교육이 아, t 빼기 0분의 네. 그 다음에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 말고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구할 줄 아시죠? 어떻게 구해요? 아니 여기서 t 뭐해? 진짜요? 아 뭐해? 생각이 안 나는 이렇게 하면 훨씬 빨라요. 저거 어차피 못 쓰겠다. 아 너 진짜 빠가야로니? 야 이거를 기억 못하면 어떡해. 그 지금 계속 2번 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순간 변화율 구하는 건데 저기다 t를 못 넣으면 어떡하니. 근데 내가 지금 잠깐 흥분했지만 원래 이제 공부 딱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멍청하니까 내가 이해할게요. 저 이제 저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수학? 솔직히? 아니 9시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야. 아, 그 얘기구나. 예. 알겠어? 이거 좋아. 엄청 좋아요. 진짜 빨라. 알겠니? 접하는 상황이 나오면 무조건 쓰는 거야. 뭐 여기 a, b가 있는데 여기는 t, ft랑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보통 t 하나밖에 없어서 금방 나와요. 사실 근데 이거 정리해도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오는 거야, 빨리. 25번. 그 너네 지금 노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지문이 없다라는 거야, 그지? 자, 한 점에서 공통의 접선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3차 함수 모르지만 뭐 이런 곡선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5라고 치고, 3차 함수를 뭐 이렇게 공통으로 한 점에서 이렇게 접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림도 그려가셨죠? 내가 그리다 그랬지, 그지? 안 그려주셨어요? 여기다 그려져 있지. 그려주셨나요? 여기 있네. 아이고야. 왜냐면 공통으로 접하는 상황을 니들이 잘 상상을 못하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공통의 접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곡선 두 개가 접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직선 하나가 딱 끼워져 있거든. 이 직선이 흔들리잖아. 알겠어요? 아, 제 조용히 좀.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끝이에요. 여기 t로 잡고 식 두 개 세우는 거야. 함수 값이 같고 접선 기울기 같고. t 저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곡선으로 구한 접선의 기울기랑 아래에 있는 곡선으로 구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테니까 미분해서 저기 t 놓고 여기 t 넣은 게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a에 대해서 정리해서 지금 방정식 연립해서 풀어봐. 계산하는 것 좀 보자. 풀어오신 분은 좀 기다려 주시고.
자, 합시다. 요 밑에서 a가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거든요. 자, 이거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다 t가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3t 3승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3까지. 자, 요거 하나 지워지네. 그리고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오른쪽으로 모아줄 거야. 2t 3승 마이너스 2t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조립제법 되죠, 그죠?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쌤, 왜 끝까지 안 풀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 구조상 t가 여러 개 나오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너네도 풀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거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한번 뜨잖아? 그럼 남는 2차식이 아마 허건 나올 거야. 한번 볼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허근 맞지?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되는 거지. 보통 구조가 이래. 이렇게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1이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계산 할 줄 알아야지. 언제 배운 거야? 공통수학상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뒷부분에 있는 연립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대입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9, 70쪽에 있는 정리 두 개가 이제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이제 마지막 정리 두 개였고, 여러분들 71쪽 풀어오셨을 거고, 질문은 지금 없고요. 맞나요? 예. 자, 이제 함수의 참된 사용 시간이 왔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갑시다. 개념 31번. 미적분이 뭐라 그랬어? 미분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첫 시간 기억해? 내가 열변을 토하면서 수업했었는데. 미분이 왜 탄생했다고? 수학자들이 뭐가 궁금해서 탄생시킨 거야? 점의 상태,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 점의 상태라는 것은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개념 제목이 뭐예요? 함수의? 이제 쓸 때가 된 거야. 이제 쓰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계산법, 그리고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뭐 접선의 방정식 좀 다뤄보고. 자, 일단 함수가 증가한다, 또 함수가 감소한다 라는 문장의 정의부터 합니다. 자, 함수가 증가하면 이제 이런 모양인 거야. 알겠어?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주는 거야. 쌤, 이것도 증가 아닙니까? 왼쪽으로 할 때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기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에 있는 x값과 오른쪽에 있는 x값을 가지고 기술을 하거든. 왼쪽에 있는 x값과 오른쪽에 있는 x값으로 서술을 하거든요. 증가함수의 특징은 모든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증가함수의 판정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x1, x2에 대해 왼쪽에서의 함수값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보다 더 크면 감소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야. 알겠어?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의미고요. 아시겠죠? 우상향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고 우하향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밑줄 긋읍시다. 그냥 여기 표현 두 개. 여기. 니들이 직접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정의니까 중요하겠지. 내가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할 때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문장을 강조했던 것처럼 정의는 중요한 거니까. 돼요? 근데 이렇게 판단할 거면 미분을 왜 배우냔 말이야. 그래서 개념 32번을 바로 설명할 거야.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은 저렇게 안 해, 이제. 촌스럽거든. 우리는 미분을
할 줄 알잖아. 맞죠? 연우? 여기 봐봐. 증가하는 함수는 있잖아. 2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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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를 탁 뜨면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야? 양수죠. 그죠? 감소하는 함수는 2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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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다 뭐야? 음수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 f'x를 구해봤는데 얘가 다 양수야. 오케이?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기하적으로는 이런데 나중엔 f'x를 그려서 판단해 보기도 할 거야. 여기서부터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자, 여기는 내가 모든 x에 대해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 f'x를 구해봤는데 계속 음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음수야. 그럼 이 fx는 뭐야? 감소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진짜 돼요? 네.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별표는 없습니다. 별표는 없어요. 그냥 어디 갔어? 도함수의 부호로 원래 함수의 증감 상태를 판단할 수 있구나 정도. 별표는 제가 어디다 쳐드릴 거냐면 밑에다 쳐드릴 건데 아, 개념 30. 왜 안 써놨지 얘네? 여기 있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가 조금 고찰해 볼 게 있어. 봐봐. 태영아, 이거 봐야 돼. 이거 안 되나? 밑에 받침. 요 얘기를 잠깐 해볼 거야. 왜 안 되죠? 기울기가 0이 있나? 기울기 0인 상황이 있지. 아, 저거 이거 못 구하잖아요. 그거에서 아닌가? 앞에서 못 뺐던 것 같은데. 일자 난리 났다. 그럼 뾰족한 거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 0인 상황이 있어. 너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황이 없으면 롤의 정리는 왜 탄생했니? 아니야. 죄송하진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놀라는 거야. 배워놓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어쨌든 들어봐 얘들아. 여러분들 아직 배우신 함수는 아닌데요. x3승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요. 근데 얘들아 니들이 모르는 함수 나오면 그냥 x에 숫자 넣어보면 돼. 그지? x에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8 겁나 작아.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이지. 갑자기 확 붙어요. 0 넣어봐요. 0. 그 다음에 1 넣어봐. 1. 그 다음에 2 넣어봐. 우와 커져. 알겠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x 3선 그래프가. 근데 미분에서 0 넣어보면 0이야.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란 뜻이야? 0이란 얘기야. 이렇게 우미분계수도 이렇게 좌미분계수도 이렇게 0이 돼요. 아시겠어요? f0은 0이잖아. 그치?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값 x값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x값들 중에서 함수값이 0 되는 순간이 또 있니? 왼쪽에 있는 x값들이랑 오른쪽에 있는 x값들 중에서 음수인 x값들이랑 양수인 x값들 중에서 함수값이 0 되는 순간이 또 있을까? 없겠지. 얘가 0 되는 순간이 0 빼고는 없겠지. 맞아? 그러면 모든 2에 대하여
fx1은 fx2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0의 왼쪽에 있는 x값들이랑 비교하면 항상 얘가 크고 0의 오른쪽에 있는 x값들이랑 비교하면 항상 오른쪽이 크잖아.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증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 이게 좀 이상한데? 밑에 받침이 있어도 증가하던데 이거? 기울기가 잠깐 0이어도 증가하지 않아? 맞지? 근데 왜 여기 받침이 없을까?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어?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자, 일단 받침이 없어야 되는 이유 좀 먼저 얘기할게. 내 말 들어. 만약에 받침이 있으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필기 안 해도 돼요. 그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한다. 이렇게 문장이 바뀌잖아. 맞지? 그럼 내가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중에서 증가 함수가 아닌 걸 보여줄게. 이렇게 그냥 이해를 가볍게 하고 끝내는 게 제일 최고야. 잘 봐. 기울기가 양수로 오다가 기울기 0 되는 순간 이렇게 만들어졌어. 곡선이 이렇게 왔어. 알겠어? 근데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등장하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가 되면서 증가하는 이런 fx가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여기가 함수값이 다 같잖아. 그죠? 그죠? 이렇게 일정한 부분이 있으면 증가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점에서 도함수, 즉 미분 개수를 구했을 때는 분명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전체적으로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받침이 붙으면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이 문장의 역을 한번 써볼게. fx가 증가하면 이라고 증가가 가정이 되잖아? 증가가 가정이 되잖아? 그럼 개념 31번에서 배웠던 개념이 일단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개념 31번에서 배웠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거든? 그치? 그치? fx가 증가하면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함수값이 같은 곳은 없는 거야. 그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증가가 가정이면 증가가 전제 조건이 되어 있으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으로 쭉 곡선이 오다가 기울기가 0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이렇게 왔어. 근데 증가가 가정이잖아. 그럼 얘랑 함수값이 같은 곳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바로 오른쪽 순간부터 증가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x 3승 같은 그래프예요 라는 말을 얘네가 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받침이 딱 붙어요. 말은 길었지? 왜냐면 니들이 이거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해를 못하더라도 괜찮은 게, 자, 밑에 내려보시면 참고라고 있어요. 참고. 참고 2번 보시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자, 가정과 결론을 바꿔놨지? 증가하면 또는 감소하면, 증가나 감소가 가정이 되면 여기에 받침이 이렇게 붙어요. 자, 여기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우리는 문제를 받침을 그래, 필기 먼저 해. 우리는 문제를 받침을 빼고 풀까 붙여서 풀까? 붙여서. 왜죠? 우리는 아직 이제 배우니까 쉬운 것만 풀어서. 이게 쉬운 건가요? 우리는 받침을 붙일까 뺄까? 우린 받침을 붙일 거야. 왜냐면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우는 함수 중에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함수는 없어. 우리는 받침을 붙여서 풀 거야. 정의는 위에 게 중요한데 실전에선 이걸로 문제를 푼다고. 알겠죠? 자, 여기다 별표를 좀 치시고요. 내가 강조했다. 내가 강조했어요. 쓰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명제 복습 하나만 하자. 자, 위에 있는 문장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까 니들이 별표 친 요 2번 있잖아요. 그죠? 자, 아니다. 그렇게 필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역은 성립하지 않... 여기 있네. 아씨. 여기서 밑줄 그어놔요. 아씨. 민망하구만. 책이 의외로 자세해. 역은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바꾸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왜? 받침이 붙어야 돼. 됐습니까? 됐죠? 자, 74쪽 보시고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 숙제도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들이랑 가볍게 풀고 넘겨버릴게요. 자, 74쪽 1번 fx는 구간 AB에서 감소한다. 맞죠? 니들 눈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지. 그 다음에 2번 C부터 E까지 증가한다. C부터 E까지 증가하고 있죠? 이거 열린 구간으로 써도 되고 닫힌 구간으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EF에서 증가한다. 눈깔이 없죠? 감소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F부터 H까지 감소한다. 얘는 감소하다가 G에서부터 증가하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 6, 7, 8번 내가 니들이랑 끝내버릴 거야. 자, 5번 fx가 2x 제곱이거든. 그래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0부터 무한까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네들이 구간을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증가하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너무 오랜만이지. 그럼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네, 그지? 여러분, 완벽한 빌드업이거든. 지금까지는 니들이 계산을 잘 못하니까 계산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계속 축축축축 거렸던 거고, 이젠 계산 방법이 다양해져야 되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도 좀 돌아가 보는 거야. 돼요?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무한부터 2까지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 보는 거네. 감소.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이제 fx는 x 3승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잡아놨단 말이야. 이건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증명해 줄 거냐면은, 얘들아 봐봐. 여기다 음수를 막 넣어. 그 음수로 절대값이 쭉 커지면 얘가 계속 값이 작아지죠. 확실하지? 0 넣으면 0. 그 다음에 1, 2, 3, 4 같은 양수를 쭉쭉쭉 넣었을 때 값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래서 이 표현을 좀 외우고 계시면 증명이 편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증가한다라는 설명은 이렇게 하면 돼. 음수 놓고 양수 넣어봤니? 아니, 그 설명은 안 해도 돼. 요것만 쓰면 돼. 되시겠죠? 8번은 여러분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또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무한까지는 감소하죠. 8번은 감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지. 되나요? 되나요? 자, 그럼 이제 개념 32번 가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같이 풀 거야. 자, 얘들아, 여기 표가 하나 있어. 그쵸?
이 표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 좀 써보실래요? 증감표라고 합니다. 중요할까?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린 안 쓸 거야. 알겠지? 대신 조금은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서술형 쓸 때 이거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만 좀 연습하고 뒤에 가면 증감표 없이 우린 다항함수를 그릴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개념 32번에서 배우고 넘어온 게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원래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보통은 다 연속 함수니까 도함수가 양수였다가 갑자기 음수가 될 수는 없어. 0을 타고 간다고. 그래서 보통은 도함수가 0 되는 값이 문제를 풀이하는 기준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F'1이 0이잖아? 그러면은 X값이 1일 때 도함수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는 과연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이 도함수의 부호 조사를 할 때는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숫자 넣어보자. 여기다가 양수야 음수야? 1보다 큰 숫자 넣어보자. 2, 3, 4 같은 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맞죠?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다가 증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좋겠어. 잘 봐. 잘 봐. 이게 좀 힘들다.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 맞잖아. 직선이잖아. 지금까지 도함수를 그려본 적은 없지만 도함수 1차 함수니까 이 직선 맞죠? 그럼 지금 x는 1인 곳을 기준으로 도함수가 0이죠. 왼쪽에서는 음수. 잘하고 있다. 오른쪽에선 양수. 그 원래 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다가 잠깐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어? 도함수의 함수값들은 잘 들어봐. 도함수의 함수값들은 원래 함수의 기울기 값들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도함수의 함수값들은 점점 커지지. 원래 함수의 뭐라고? 기울기 값들이에요. 기울기 어때 지금? 점점 커지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다행히 원래 함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도함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니까 이렇게 연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돼요? 보통 문제는 이러고 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2차랑 1차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 3차는 아직 못하니까. 이해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 개념 40번까지 다 공짜예요. 진짜야. 그래? 응. 자, 10번 보자. 내가 할게. 봐봐. 뭐부터 조사한다고? 도함수가? 뭐부터 조사한다고? 도함수가? 아까 뭐부터 했어? 그래. 아우, 힘들다.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조사하라고. 되고 있어? 그럼 x제곱은 2니까 x가 몇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x값, 도함수가 0 되는 x값 두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도함수 부호 판단을 하는 거야. 얘를 먼저 판단해야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차수가 높아지거든.
돼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좀 작은 숫자 넣어보고 0 넣어보고 뭐 루트 2보다 좀 큰 숫자 넣어가지고 부호 판단을 해보면 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 2차 함수 살짝 그려볼까? 살짝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좀 크게 그리자. x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인 2차 함수 아니야? 맞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죠. 맞죠? 맞죠? y 값을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알겠어? 근데 이걸 기준으로 뭐까지 연습하냐면 내가 여기다 도함수 그려놨지. 그지? 도함수가 0 되는 곳.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에서 무슨 일이 생겨? 도함수가 0. 그럼 기울기가 0. 요런 점들이 생기는 거야. 요런 점들. 알겠어? 그럼 상식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자, 이게 3차 함수예요. 되겠어요? 자, 여기 봐. 도함수 값이 점점 작아지지. 왼쪽 방향으로 그냥 일자. 점점 커지지.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커져. 봐봐. 그지? 도함수의 함수 값들이 뭐라고? 원래 함수에서 기울기. 그럼 요거 마이너스인데 좀 작고. 그지? 여기서 기울기가 제일 작아. 그리고 다시 기울기가 조금씩 커지다가 0 됐다가 그다음 기울기가 계속 커지지. 도함수의 함수값이 뭐라고? 원래 함수의? 얘들아,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지금 이해되는 것 같지? 근데 이거 집에서 안 해보시면 목요일날 완전 깡통이 돼요. 이거 자기 스스로 꼭 이해하셔야 돼. 지금 이해가 되는 건 나랑 같이 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3번 해봐. 11번 해봐. 내가 이 과정 안 지울게. 그대로 해. 내가 예전에는 여기 부분을 진짜 빨리 설명하고 그냥 넘겼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뒤에서 망가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어요. 너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보세요. 맨 먼저 뭐 해요?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아. 그래야 부호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그럼 인수분해가 1, 3으로 되네. 그죠? 그럼 여기 1 넣으면 0인 거고 3 넣으면 0인 거야. 그러면 1이랑 3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 판단을 해. 보통 애들이 이 함수를 그리기보단 그냥 1보다 작은 x값 넣고 1과 3 사이에 있는 x값 하나 넣고 그 다음에 3보다 큰 x값 하나 넣어가지고 도함수 부호 판단을 하거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4 넣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위에다 넣어야 된다.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나누기 전에 어쨌든 0 넣어주면 마이너스 9고
그 다음에 2 넣어주면은 계산해봐. 양수가 되고 3보다 큰 뭐 4 같은 거 넣으면 또 음수가 돼. 알겠어? 근데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어차피 근이라는 것은 이 함수의 x 절편이기 때문에 대영아,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의 x 절편이 1, 3이란 얘기야. 이렇게 보면 도함수의 부호가 보여. 맞아요? 니네 함수 부호 판단도 아직 애기라서 느리니까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잘했어.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연습하라고.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함수의 증가, 감소 상태는 유의미한 변화를 겪는데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잖아.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F'이 0. 이런 곳이 나오는 거야. 이런 곳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감소해서 기울기가 잠깐 0이 됐다가 가운데서 뭐 해야 돼? 증가하면서 오른쪽에서 잠깐 기울기가 또 0이 됐다가 그다음 다시 감소. 자, 이게 바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의 개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양수인 건 이렇게 생겼고요. 되십니까? 그래서 증가감소를 조사해라라고 했으니까 답 쓰실 때는 여러분 마이너스 무한부터 여기 11번 여기다 적어줄게. 마이너스 무한부터 몇 차였지? 1. 그 다음에 3부터 무한에서 증가고 그 다음에 1, 3에서 감소야. 자,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조 좀 할게. 여기 닫는 거야. 오케이? 이게 해마다 바뀌어. 한 3년 전에 이걸 열었어. 이 기울기가 0 되는 부분 있지. 이 점. 기울기가 0 되는 부분 있지. 요 점. 요즘은 증감 상태를 판단을 원래 안 했었단 말이야. 자, 최근에는 저렇게 쓰는 거예요. 1, 3 닫아야 돼. 반대로 썼다. 이게 내가 생각 없이 써서 그래. 보통 증가 감소가 많거든. 왜냐면 이 그림을 더 많이 그려. 어쨌든. 얘들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13, 14, 15번은 이제 3차 함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배우는 건데, 일단은 3차만 배웁니다. 왜냐면 3차 미분하면 2차거든. 자, 15번 보세요. 14번 보세요.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밑줄. 그리고 쓰세요. 모든 x에 대하여 도함수 f'x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모든 x에 대하여 양수. 그렇지. 야, 조금 생각 좀 해봐. 왜냐면 지금 배운 게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밖에 없잖아. 그치? 지금 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f'x를 조사를 해볼게. 3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g. 얘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야. x에 뭘 집어넣어도. 그럼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는데 양수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떠 있어야 돼. 그치?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 당연히 과거 수학이 다 연결되는 거야. 대형아 여기 봐야 된다니까. 알겠어? 그럼 잠깐 튕겨도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판별식은 0보다. 그러니까 저게 뇌가 없어. 이렇게 대답할 때. 내가 이게 얘기했지? 떠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대답해. 거의 이때 이런 데니까? 작거나? 같다. 알겠죠? 그래, 뭐 헷갈리는 건 맞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건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지식이니까. 됐나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맞아요? 자, 이런 건 여러분 가볍게 푸실 수 있죠? 믿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대수랑 그 미적을 같이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게 대수하다 보면 있잖아. 대수가 시수로 삼각함수 수열밖에 안 다루잖아. 애들이 이걸 다 까먹어. 그리고 미적분 원한 배우니까 진짜 힘든 거야. 알겠어?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미적분 원 끝나고 나면 이게 개념이 한 58개, 59개 정도 되잖아. 그러면 너네 계약하고 나면 요 특강이 끝나고 나면 하루에 개념 하나씩만 보는 거야. 그럼 2달이면 어떻게 돼? 요 책 한번 돌리게 되지. 그 다음에 개념 하나씩만 또 보는 거야. 그럼 또 2달이면 요거 개념 한번 돌리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까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야, 내 말 들었어? 그걸 제가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만큼 하라고. 요만큼만. 요만큼만 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 여러분 되셨어요? 되셨죠? 15번은 우리 필기만하고 갑시다. 자, fx가 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무슨 소? 감소. 그럼 모든 x에 대하여 f'x가 무슨 수? 음수.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겠네. 그죠? 얘도 어쨌든 중근 또는 허근. 이제 4차 함수 이상부터는 이걸 못 쓰겠지. 근데 지금은 요 정도만 하는 거야. 자, 넘기시면 76쪽이 나오는데요. 76쪽은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앞에 했던 문제랑 비슷하니까 풀어오시면 되고, 자, 77쪽 개념 33번 함수의 극대와 극소. 개념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연우, 자주 몰려다니는 친구들 누구야? 네? 자주 몰려다니는 친구들이요? 자주 몰려다니는 친구들 몇 명 정도 돼요? 아, 근데 급식 같이 먹는 애 13명? 그건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예요. 저희 무려 13명이에요. 아니, 니네 무슨 쌤들이 맨날 놀아요. 그만 같이 놀아. 그럼 그 13명 중에 네가 제일 예뻐? 아, 그건 전혀 아니에요. 누가 제일 예뻐? 승주요. 승주라고 있어? 그럼 걔가 극대야. 알겠어요? 거기서 제일 못생긴 애 누구야? 저요. 너야? 그럼 너가 극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 너네 13명 중에 키 제일 큰 애 누구야? 지우요. 지우가 극대야. 근데 13명 중에 제일 작은 애 누구야? 하람이요. 그럼 걔가 극소야. 알겠어? 여러분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알아요?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이런 노래 알아요? KCM 노래 중에 있거든? 알죠. 그럼 걔가 극대야. 알겠어? 함수 이렇게 있는데 그냥 얘 제일 큰 건 아니고 주변 애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제일 커. 여기 극대야. 여기가 최대긴 하지, 그지? 알겠어? 우물한 개구리, 알겠어요? 요 주변 애들 보니까 얘가 제일 작아요, 그죠? 이걸 극소라고 불러요. 알겠어? 극대 뭐라고? 주변 애들보다 큰 애들. 극소 뭐라고? 주변 애들보다 작은 애들. 아시겠죠? 이렇게 씁니다.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오케이?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의 함수값보다 a에서 함수값이 제일 커. 그럼 얘를 극대라고 불러. fx는 뭐야? 그냥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변수를 넣어서 부르는 거지. 이건 뭐야? 딱 x는 a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부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극대예요. 아시겠어?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얘보다 작은 게 없어. fb가 fx들보다 계속 작아. fx들이 fb보다 계속 커. 그럼 이런 걸 극소라고 불러. 아무것도 아니지. 이해되시죠? 극대가 누구라고? 지우야. 승주. 알겠어? 그 다음에 극소가 조그마한 이름 기억 안 난다. 하람? 연우? 그리고 제일 작은 하람? 그게 극소야. 알겠어? 그 계약하면은 극대야, 극소야 불러. 알겠어? 이거 보여줘도 재밌겠다. 애들이 진짜 웃겼다. 13명? 야, 13명이 몰려다닐 수가 있어? 아니 이게 애들 마성들끼리 다 같이 다녔었대요 원래. 제가 우리 꼽사리? 약간 그런 느낌? 알았어. 그래서 얘들아, 여기 오른쪽에, 개념 33번 오른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좀 있잖아. 그치? 여기다 극대 그림 2개 그릴 거야. 자, 요거 극대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요거 좀 간과하는데, 이것도 극대야. 여기가 다 이런 게 극대야, 극대. 니들 잘하니까 그냥 내가 극대 그림 하나 더 그려도 되니? 요새 수능 문제가 자꾸 선을 넘거든? 자꾸 선을 넘어. 미분이 안 되는 놈 가지고도 극대를 만들어놔. 이렇게 함수가 불연속이어도 극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보다 큰 거 없죠. 근처에. 이것도 극대야. 그 다음에 극소 그림도 그러면 우리 이렇게 3개 그릴까? 내가 처음 배울 때 불연속 함수까지 하진 않는데 생각보다 니들이 잘해서 내가 그냥 한 번에 설명할게. 이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어요? 내가 물어볼게. 지금 그림 6개 중에서 미분 되는 애 몇 개야? 한 2개. 2개죠. 그죠? 그럼 미분 되는 애들 보면 이 A점에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윽 얹었을 때 여기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윽 얹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 몇이에요? 0.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은 기울기가 0이야. 다시 뭐라고?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2가지 조건이 혼합되면 기울기가 0이야. 근데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를 줄까? 미분 불가한 함수를 줄까? 그래서 극대극소는 기울기가 0인 곳이라고 그냥 외워버리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좀 위험하지. 다시 뭐라고?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이야. 개념 34번 봐봐. 밑줄 빡 치고 쉬는 시간 갖자고. 얘들아, 다시 한 번만. 잠깐만. 봐봐. 여기다 밑줄을 빡 긋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갖자고. 그 다음에 이만큼 극값을 갖고 미분 가능. 이렇게 조건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능 4점짜리 문제 풀 때 애들이 항상 찾는 힌트 중에 하나가 이거 미분 가능한가? 가능한가? 이걸 계속 찾는다고. 근데 보통 가능한 걸 주지. 됐어?
그래서 개념 33번, 34번이 벌써 끝난 거야. 우리가 이제 쉬고 와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개념 5번을 배운 다음에 오늘 제가 이론 노트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적어 드릴 거고요. 그걸 적으면 이제 이 단원을 우리가 깡패처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쉽시다. 30분까지 쉬세요. 1번 극대를 갖는 x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랑 c 대답하시면 되고, 극소값을 갖는 x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b랑 d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값이라는 건, 함수에서 값이라는 건 y 값을 대답하는 게 맞아. 그래서 5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극대 값은 1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극소값은 여기랑 여기, 근데 마이너스 3으로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혹시 두 지점을 분리해서 대답하고 싶다 하면 x는 마이너스 6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되시나요? 오케이. 넘겨서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을 배워볼게요. 일단 위에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요거는 방금 여러분들 필기하셨고 이미. 자, 그러면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극소냐 극대냐를 판정하시는 방법이야. 자, 극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극소는, 그다음 극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가운데 x는 a를 기준으로 이 지점에서는 f'이 0이지. 가운데 x는 a를 기준으로 이 지점에서 f' 접선의 기울기는 0이죠. 근데 극소를 갖는 곳은요, 왼쪽에선 f'이 음수고 오른쪽에선 f'이 양수야. 그래서 f'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아, 여기가 극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의 부호가 왼쪽에서 양수고 오른쪽에서 음수인 극대죠. 그죠?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변하면 극대야. 그래서 음에서 양, 양에서 음이라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체크해 봅시다. 외우는 거야? 아니야. 양에서 극대. 음에서 양, 극소. 외우는 거야?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니야. 자, 그럼 보세요. 제가 9번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10번 시킬 겁니다. 자, 보세요. 체크 다 있죠? 자, 9번 보세요. 자, 다음 함수 fx의 극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그림까지 그려볼 겁니다. 잘 보세요. 도함수를 구해서, 태영아 여기 봐라. 도함수를 구해서 일단 0 되는 곳을 찾아. 그래서 너는 나중에는 계속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을 거라서 익숙해질 거야. 그럼 6x로 묶으면 x 플러스 2죠. x값 몇? 마이너스 2랑 0. 이걸로 증감표를 그립니다.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와 0 사이, 0일 때 0보다 클 때. 이때 뭘 조사해? f'. 그렇지. 재미 잘한다. 자, 여기서 f'이 0 되는 거 조사해놨지.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 살짝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0에서 x 절편을 갖는 f'이니까 양인 게 바로 눈에 보이죠?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이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극, 대, 여기가 극, 소. 그럼 극대 값 조사해보자. 마이너스 2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주어진 식 어디에요? 위에 넣으셔야 돼요. 밑에 넣으면 안 돼요. 0밖에 안 나와. 자, 위에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4, 6에 2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이네. 자, 그 다음에 극소를 구하면은 fx에다가 몇을 넣어야 될까? 0을 넣어야 되죠. 0 넣으면 마이너스 9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들아,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거든? 점대칭 함수? 이 곡선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어떤 점일 것 같아? 가운데. 그죠? 여기는 정확히 0과 마이너스 2의 중점이고요. y값도 딱 평균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다 배우실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극대값 마이너스 1, 극소값 마이너스 9. 자, 우린 연습을 이렇게 할 겁니다. 돼요? 10번 해봐요. 오늘이 화요일이지 이번 주 이후로는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열심히 해요. 이번 주 이후로는 이걸 안 해요. 자, 봅시다. 조금 빨리 해볼게요. 도함수 구에서 0 되는 곳을 찾아 3으로 나누고 인수분해를 해요. 그럼 x값이 마이너스 3하고 1이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하고 1 기준으로 증가함표를 그려.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해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니들이 구해야 되는 건 f-3하고 f1이야. 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22고요. 1 넣어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되나요? 그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22.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요 y절편이 마이너스 5. 그래서 그래프가 요런 느낌. 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습시킨 건 이 도함수를 그려서, 잘 봐.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도함수가 0 되는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증, 풀, 마, 풀. 그죠? 증, 감, 증. 알겠어요? 이게 개념 35번이에요. 갑시다. 도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극대와 극소. F'으로 F 그리기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리실 때는 도함수가 0 되는 곳에서 원래 함수는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증가와 감소 상태가. 알겠죠? 먼저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부호 판단을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기 양수고, 여기 음수고, 여기 양수고, 여기 양수고. 그럼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그리고 가운데서는 다 이런 어떤 산 등성이를 만드는 거야. 알겠어? 도함수가 0이 되면 함수가 한 대 쳐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하다가 도함수가 0 이렇게 하면 쫄아가지고 푹 줄어들어. 0. 알았어. 이렇게. 알겠어? 쭉 가다가 다시 여기서 0 하면 올라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내려오고 싶은데 중근은 중복된 근이라서 이거 두근 취급하잖아. 0 이렇게 쳐맞으면은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고 한 대 더 쳐맞고 이렇게 올라가요. 나중에 이렇게 가르칠 거라서 지금 미리 하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 0 됐다가 부호 변화가 없지. 양이지. 그럼 극대가 안 생겨요. 알겠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잠깐 0이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14번부터 19번까지 그냥 싹 다 풀어보시는데요. 제 추천은요. 이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얘들아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4잖아. 맞죠? 여길 기준으로 fx를 한번 그려보세요. 판단해야 되는 문장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6문장이 바로 판단이 돼. 해봐요. 파이팅. 근데 니들 대단해. 알겠어? 이게 지금 막힘없이 이해가 되고 계신 게 아주 대단해요. 연우 대단해. 약간 도함수가 0 되는 곳들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때 있잖아요. 그죠? 원래 함수를 걸어버린다라는 생각도 괜찮거든요. 자, 일단 부호 판단은 해야 돼요. 음양
돼요? 그러면 감감증, 감증 이렇게요. 그럼 감소가 시작돼야 되니까 좀 위에서부터 감소를 하는데 이 하얀색 선에다가 기울기 0인 곳들을 걸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걸고 나서 생각을 해. 여기서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럼 감소시키는데 여기서 또 걸어요. 돼요? 그다음 증가해야 되죠. 증가하면서 여기에 걸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감소, 걸고, 증가. 이렇게. 아이고. 사과 꼭지처럼 생겼다. 이거. 됐어요? 자, 14번. 마이너스 3에서 극 소이다. 아니죠? 이거 극값 아니죠? 마이너스 2에서 증가한다. 아니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어디? 1까지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2에서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죠? 부드럽죠? 자, 그 다음에 3, 4에서 감소한다. 3, 4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감소하고 있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x는 4에서 극대다. 극소죠? 안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 5에서 극값을 가는 x의 값은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맞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4에서 원래 함수가 극대를 갖는지 극소를 갖는지만 조사하고 싶을 때는 여기 부호만 보면 돼. 음영양이라는 건 뭐야? 기울기가 음영양 극소. 되세요? 나머지는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론 노트를 꺼내봐요. 이론 노트를 꺼내봐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고등수학 상 배우실 때 제가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해요. 공통수학 1 배우실 때. 근데 그거랑 이제 조금 발전시켜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거야.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개념은 fx는 0의 근으로 fx 그리기야. 이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피처링을 달아드리면 여러분 기억날 거야. 짝중근은 튕기고 홀중근은 뭐죠? 이거 뚫는다. 뚫는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쵸?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상황을 좀 아시면 되는데 만약에 fx가 x-a라는 인수를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이 x축의 a인 지점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겠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제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랑 크로스 포인트라고 읽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fx가 이렇게 x-a의 제곱을 갖고 나머지 인수를 갖는 형태가 있어. 이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럼 x는 a를 기준으로 그래프는 바운스를 해요. 튕깁니다. 근데 이게 4승이어도 6승이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n은 자연수야. 괜찮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런 포인트를요, 바운스 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fx가 x-a를 3개, 5개, 7개 이렇게 홀수개 가지고 있으면 a보다 작은 숫자를 넣었을 때 음수가 되고 a보다 큰 숫자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기 때문에 fx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럼 함수값의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함수값의 부호가 변해. 근데 얘를 미분했을 때 이 x-a의 2n 플러스 1승은 차수는 좀 낮아지지만 그대로 남아있어서 기울기도 0으로 만드는 곳이거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아까 보셨던 극대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또 극소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중근이나 3중근이나 5중근이나 7중근 같은 이런 홀중근들은 x는 a를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튕긴다, 뚫는다 정도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 점의 상태도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점이랑 두 번째 점을 구분해서 배울 거야. 자, 이걸 우리는 스무스 포인트라고 읽을 거예요, 지금부터. 스무스. 아이고 씨. 자, 이렇게 fx의 근의 종류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두 번째 theme. f'x는 0의 근으로 fx 그리기야. 얘는 뭐 제가 따로 만든 건 없어요. 뭐 짝중근은 튕기고 홀중근은 뚫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자, 첫 번째, f'x가 이렇게 x-a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x는 a에서 원래 함수 fx는 극소를 갖거나 극대를 갖습니다. 됐나요? 지금까지 그려본 경험에 의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f'x가 중근을 가지면 f'x가 중근을 가지면, 자, 이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고, 니들도 아까 그려봤던 것처럼 부호 변화가 없지, 그지?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죠. 근데 여기에다 함수를 걸긴 해야 되지. 거는데 다시 증가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 극대를 갖고 싶은데 한 대를 더 쳐맞아가지고 위로 틱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돼요.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거나, 기울기가 잠깐 0이 되지만 계속 내려가거나.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x는 a에서 3중근을 이렇게 가져버리면 1번이랑 똑같아요. 1번이랑 똑같습니다. 왠지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 3중근을 가지면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스무스 포인트를 갖는 거지. 맞아요? 도함수가 3중근을 가지면 이런 스무스 포인트를 갖는 거죠. 화이팅! 그러면 0, 양이네. 그럼 원래 함수는 잘한다. 잘해라. 감소
증가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나도 헷갈리네. x는 a를 기준으로 극대랑 극소가 생겨. 됐나요? 이 지식들을 조합하면 여러분들 백차 함수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왼쪽 거 지울 거거든요. 지워도 됩니까? 태영아, 필기했니? 너 이거 안 쓸 거야? 나 지울 거야. 태영이 너 끝나고 나랑 상담 좀 해. 너 이거 미적분 원 수업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어드릴 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만 적으시면 돼. 다항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이 내용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만 적으십시오. 설명을 좀 하면서 그려드릴게요.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면요. 그래프는 항상 오른쪽 하늘에서 끝나요. 그래서 제가 5하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쵸? 기억나세요? 그쵸, 좋아요. 예전에는 그냥 오른쪽 하늘로 끝나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너네들이 이걸 증명할 수 있어. 지금 최고창의 계수가 뭐야? 양수지. 그럼 님들 여기다 리미트 x 무한 달면 어떻게 되겠어? 얘 때문에 플러스 무한이겠죠. 뒤에 2창, 1창, 상수항 다 쌩 깔 수 있잖아요. 함수의 극한에 의하면. 맞아? 그래서 오른쪽 끝점은 항상 플러스 무한인 거야. 얘는 왜 5땅일까? 그러니까 왜 오른쪽 땅일까? 그렇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리미트 x 무한 달았을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자, 1차 함수는 직선이고 2차 함수는 미분하면 1차 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제. 3차 그다음에 4차. 일반적인 개형이란 얘기지. 이 두 부분이 합쳐질 수도 있고요. 이 두 부분이 합쳐질 수도 있고 해서 실제 개형은 더 많아. 근데 일단 기본 개형을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 모든 함수를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오늘 훈련시켜 드릴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자기가 백차 함수 같은 걸 그리고 싶다. 그러면 결국 시작점과 끝점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점과 끝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짝수창 함수들의 시작과 끝이 같다. 요 정도만 좀 필기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짝수창 함수들은 시작과 끝 방향이 같아요. 하늘이면 하늘에서 시작이고 땅이면 땅에서 시작이야. 요새 앞에 적어드린 theme 2개는 이제 괜찮은 교재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건 제가 만든 거고, 사실 앞에 있는 theme 2개도 다른 교재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만들어서 니들한테 알려주던 거거든. 이걸 꼭 익혀서 사용해 보세요. 어떤 교재에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여긴 없잖아. 여긴 없어.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우리 몇 가지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제가 이 이론을 그러니까 짝중근 튀기고 홀중근 뚫고 그래 그래프 개형 이거 어디서 설명하냐면은 니들 공통수학 1에서 2차 부등식 풀 때 설명한단 말이야. 내가 심화학습으로 니들한테 이런 걸 시켰었어. 뭐 이런 거? 알겠어요? 몇 차 함수예요? 10차 함수예요. 10차 함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짝수치항 함수니까 하늘에서 하늘로 끝나는 거야. 그걸 알아야 처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 오케이? 하늘에서 하늘로 끝나고 미분하면 몇 차겠어? 10차니까? 9차. 그럼 기울기 0 되는 곳 최대 9개. 이게 10차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거 이렇게 가르쳤잖아. 짝중근은 튀기고 홀중근을 뚫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 1이 하나야. 그 다음에 2가 2개야. 그 다음에 3이 3개야. 그 다음에 4가 4개야. 이렇게 한 다음에 9번 꺾이는 10차 함수를 그려. 그치? 근데 실제로 2인점이 이렇게 분신수를 써서 두 군데일 수 있는 거야? 이 가운데를 지우고 이 두 군데를 합치는 거야. 그죠? 실제로 3인 곳이 이렇게 세 군데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가운데를 지우고 합쳐줄 거야. 알겠어요? 실제로 4인 곳이 이렇게 네 곳일 수 있는 거야? 가운데를 쓱쓱 지워가지고 합쳐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점은 1, 2, 3, 4, 4개만 남고 1은 뚫어버리면 되고 2는 왼쪽에서 접근하는 방향이랑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을 보면 되거든. 접근할 때 왼쪽 아래에서 접근해서 빠져나갈 때 오른쪽 아래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튕깁니다. 3에서는 왼쪽 아래에서 접근해가지고 오른쪽 위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뚫는 점이 만들어져. 실제로 이렇게 뚫진 않지만 고1 때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나한테. 그 다음에 4에서는 왼쪽 위에서 접근해가지고 오른쪽 위로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튕겨요. 그래서 니들이 배운 게 홀중근은 뚫고 짝중근은 튕기고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부등식도 풀 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건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쓸 일이 없었죠. 쓸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건 촌스럽고 이제 우리는 이런 중근들이 있으면 미분했을 때 살아있는 인수가 되는 걸 아니까 기울기도 0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그릴 수 있게 됐어. 봐봐. 1은 일단 뚫어. 그치? 그 다음에 2에선 바운스가 일어나야 돼. 3에선 스무스가 일어나야 돼요. 4에선 바운스가 일어나야 돼. 되고 있어요? 크로스, 바운스, 스무스, 바운스 이렇게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지울게. 이제 f'x 얘기 좀 할게. 잘 들어주세요. 너네 여기 fx가 하나 있어. 그릴 거야.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미분해서 0 되는 곳을 찾아. 드디어 대답해 주는구나.
그럼 3으로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x값이 1, 3이 나오거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증간표를 그렸지. 왜 그렸냐면 내가 f'1이 0이고 f'3이 0인 것은 알고 있으나 둘 중에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증간표를 그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젠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우린 이미 알기 때문이야. 맞아요? 오른쪽 하늘로 끝나야 되고 두 번 꺾여야 되지. 그럼 내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1, 3을 극대랑 극소에 걸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증간표는 안 쓸 거야. 훨씬 빠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하나 더. 내가 f'x를 조사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뭐 마이너스 3이었어. 알겠어? 그럼 0 되는 곳을 찾아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그죠? 그럼 x는 1이랑 x는 3에서 그 값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지금 최고창의 계수가 무슨 수인 3차 함수야? 음수인 3차 함수겠지.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였겠지. 내가 도함수만 그린 거야. 그죠? 그럼 끝점은 땅. 그리고 두 번 꺾여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 극소랑 극대에 1, 3을 걸어버리시면 돼요. 자, 증간표는 이제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봐. fx가 3차인데 미분했을 때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맞아? 그럼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찾아주면 x는 몇이야? 2고 중근이죠. 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일단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얘도 양수겠지. 그럼 그래프 그냥 그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도 2고 여기도 2인 거야. 중근은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2인 곳이 이렇게 분신수를 써서 두 군데일 수 있는 거야? 얘네를 다시 합쳐야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지우고 얘네 둘을 합쳐주면 돼.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오, 맞아요. 연호가 처음 맞은 거 외워줬으니까 내가 처음 아니야, 할 말 까먹었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하나만 배우면 되죠? fx가 3차인데 f'x를 조사했더니 근이 없어. 근이 없어. 근이 없어. 그럼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없단 얘기지. 얘는 그냥 계속 증가해. 알겠어? 어차피 3차 함수는 그림이 요 세 개가 다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증간표는 없어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것도 촌스러워. 그냥 바로 해. 얘가 중근 가지면 x는 2에서 어떻게 된다고? 오다가 다시 올라가. 이걸 오늘 쌤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4차 갑시다. 이현우? 박현우? 네. 불러봤어요. 자, fx가 4차야. 4차는 제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애들만 할게요. 음수인 애들은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내가 도함수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럼 뭐 하셔야 돼? 0 되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죠? 인수분해를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3차식이야. 알겠어요? 그럼 근이 뭐 나와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끔찍해요. 맞죠?
이걸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끝은 뭘로 끝나야 되죠? 하늘. 그리고 시작점도 하늘. 짝수차항 함수들은 시작과 끝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문제를 끝내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부터 2까지 증가하는 x값의 길이와 2부터 3까지 감소하는 x값의 길이가 같죠. 이런 애들은 x는 2대칭 함수입니다. 4차 함수는요, 무조건 선대칭은 아닌데 선대칭이 될 수 있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돼? 하나 더. 하나 더가 아니라 몇 개 더야. 자, fx가 4차야. 그래서 f'을 딱 떴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가 0되는 도함수의 근이 몇이야? 1, 2, 4야. 그럼 1이랑 2는 좀 가깝고 4는 좀 멀잖아.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여긴 좀 더 떨어져. 돼요? 자, 갑시다. 4차인데 미분을 하면 3차일 거 아니야? 근데 근이 요래 만들어졌어. fx가 4차인데 f'을 딱 떴더니 근이 요래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갑시다. 원래는 3번 꺾이지. 근데 1이 몇 근이야? 중근, 2근이고 3이 몇 근이야? 1근.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3. 그럼 어딜 지우고 어딜 합쳐야 될까? 그렇죠. 1과 1 사이를 지우고 합쳐야겠죠. 맞아요? 그럼 x는 1인 곳이 하나로 합쳐질 거고 x는 3인 곳에서 다시 기울기가 0이 한번 돼야 되는 거니까 떨어지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그럼 극대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극소만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는요. 원래 3번 꺾이는데 여기가 몇? 1. 4가 몇 근이야? 그럼 4, 4. 어디를 지우고 어디를 합쳐야 돼요? 4와 4 사이를 지워야겠죠? 여기를 합칩니다. 되세요? 극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극소 하나. 되시겠어요? 자, 하나 더. 화이팅이요. F'을 했는데 F'을 했는데 야 3중근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3번 꺾이는데 3번 꺾이는데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그럼 어디를 지우고 어디를 합쳐야 될까? 1과 2 사이를 다 날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함수가 2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되세요? 극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소 하나.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2개 개형을 내가 조금만 그려놓기만 하고 좀 합쳐줄게. 여기 봐봐. 그려놓기만 하고 이제 다음 마지막 개형 보여줄게. 뭐 이럴 수가 있는 거고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 그림은 여기 두 부분이 합쳐진 거고 이 그림은 여기 두 부분이 합쳐진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는 사실 극대극소 관점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막 4차 함수의 첩선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개형을 알고 있어야 돼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렇게 실근 하나를 갖고 나머지 근이 없을 수가 있어. 그치? 그럼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극소는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어차피 극소는 어디야?
1. 근데 실제 그림은요. 여기서 이제 극소가 생기는데 다시 기울기가 0 되는 곳은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 기울기가 0 됐던 곳 있지? 이런 부분이 뭉개져. 여기가 뭉개져 가지고 약간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양수인 이런 4차 함수예요. 이럴 수도 있고 왼쪽이 뭉개지고 극소 이럴 수도 있고요. 되세요? 근데 어차피 극소값과 극대값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라면 이 그림은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지. 내 말 이해돼? 나중에 막 이런 데서 접선을 물어볼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좀 개형을 잘 그려야 되는데 야 이건 내가 미적분 2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말고 있으면 돼요. 극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면 극대를 갖는 4차 함수는 개형이 하나밖에 없어. 뭐게? 제가 그래서 안 지워놨어요. 알겠어? 그럼 내 얘기 들어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내 얘기 들어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도함수는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근데 이걸 들어놓으면 다음 시간에 좀 부드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되세요?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려면 뭔가 많이 꺾여야 되니까 도함수가 근이 많아야 돼요. 되세요? 좋아요. 근데 니들 이해 잘한다. 처음 배울 때 애들이 많이 털리는데. 근데 지금 이해가 잘 된 것 같지? 이제 무슨 함수든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그죠? 착각이야.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지금은 나랑 하니까 되는 거야. 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연우! 여기 봐. 힘든데. 좀 기다려봐.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산등성이 모양으로 이렇게 찍찍찍 그려가지고 합칠 수도 있는데 우리 조금 더 고급지게 할 수 있겠어요? 니네가 잘하니까 그냥 내가 한 번에 시켜도 될 것 같아서 그래. 지금 1에서 중근이야? 5에서 중근이야? 1.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4차 함수거든? 근데 1에서 걸었다가 여기서 극소를 안 갖고 쳐맞고 올라가. 알겠어? 다시 이렇게. 1중근이면 이렇게 한 대만 쳐맞는데 이게 중근이면 이렇게 파박 맞는 거거든? 타닥! 알겠어요? 양싸대기를 탁탁. 근데 5는 1중근이지.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싸대기를 한 대만 탁. 여기에 만약에 x-6의 세제곱 있으면 어떻게 될까? 6에서 다시 몇 대? 세 대를 쳐맞아야 돼요. 봐봐. 한 대 쳐맞으면 올라가는데 두 대 쳐맞으면 내려오니까 세 대 쳐맞으면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그래 괜찮다니까. 진짜 이해 잘 되는 거. 그래 내가 일부러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작년까지 이런 얘기 안 했어.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진짜 이해가 되는 거. 그래 맞고 싶지. 아니 이거 봐봐. 이게 지금 몇 차야 그러면? 6차. 도함수가 6차지. 그 원래 함수는 몇 차일까? 7차.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와 야르네. 됐어? 12번 봐봐. 아니 78쪽이 12번 봐봐. 쪽수도 안 알려주고. 아니 얘들아 그려봐. 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아, 소혜랑 나림이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애들이 오늘 못 와가지고. 강의 보고 이해되겠지? 너네 근데 집에서 내 강의 볼 때 볼만하니? 네. 그래, 다행이다. 글씨 잘 보이고? 네. 지루하진 않고? 대답이 아무튼. 아니 근데 원래 인간이 이렇게 현실로 보는 거가 더 지루한 거 맞잖아요.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에 니네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면 니네가 좀 재밌게 볼 텐데. 아, 제 목소리 들어가잖아요. 가끔 제 소리 들리던데요. 제 소리만. 아, 그래? 작게 들려요. 제 소리만, 네 소리만 들리지. 니만 얘기하니까. 그니까요. 오늘 그냥 자제하려고요.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것도 꽤 현타와요. 아, 이게 좋네. 떠든 애들한테 강의를 보여줘야겠네. 진짜 현타와서 말 약간 자제하고. 자, 봅시다. 아, 해요. 좀 더 시간 줄게요.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애들 오늘 많이 배운 거야. 그리고 요거 풀고 뒤에 이제 뭐 한 개 정도 풀고 끝이야. 와우. 진짜 이빨이네. 오늘 목요일인가? 아니 오늘 화요일인데. 화요일이야? 아, 잠깐만, 이빠이라고? 왜 이빠이지? 76쪽도 한쪽밖에 안 되고. 그러네? 아니잖아. 이 속이고 있어. 에이. 아니 근데 솔직히 미적분 숙제를 조금 내주셔야 돼요. 이번에 그 뭐냐 제 이름 뭐야 저거 대수 저거 너무 많아서 다 못했어요. 봅시다. 이제 미분에서 0돼. 야, 수업 한 번만 끝났는데도, 수업 한 번만 했는데도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것 찾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어. 그죠? 저는 이제 도함수식은 잘 안 나누는 편이에요. 묶는 편이야. 근 찾아보자. 0하고 풀마루트 2, 그죠? 그럼 x는 0인 곳, 또 x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곳, 그 다음에 x는 2인 곳, 루트 2인 곳. 근데 이제 그릴 때도 좀 생각하면서 그리면 좋은데, 지금 첫 번째 x 구간이랑 두 번째 x 구간이 같이, 그럼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 같은 거니까 예쁘게. 그럼 내가 아직 함수값 조사를 안 했으니까 x축은 걸 수 없지만 y축을 건다고 하면 여기가 y축이지. 맞아요? 그럼 이거 무슨 축 대칭 함수야? y축 대칭 함수 우리 기호로 뭐라고 하죠? 용어로? 함수라고 하죠. 얘는 왜 우함수일까? 잘 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너무 똑같네. 그래서 우함수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똑같은 애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짝수차항만 있어요. 이렇게까지 공부하시는 거야.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얘네들이? 극대랑 극소 찾으라 그랬네. 자, 여기 극대값 0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극소값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 둘 중에 하나만 넣으시면 돼. 루트 2 넣으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되십니까? 자, 뒤에 좀 특별한 문제 있나 보고 없으면 마칠 거예요. 없어요. 자, 81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이제 목요일 날 그래프 그리고 극값 최대 최소 배우면 2단원도 거의 끝나요. 근데 내가 막 엄청 빨리 할 생각은 없어. 왜냐면 대수 때문에 여러분들 숙제도 많으시고 하니까. 끝! 수고했습니다.